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는 특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 교회를 찾아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떡국을 나누며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내에서도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한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은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현근 앵커의 보도입니다. 안산시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국제구호개발-NGO 구피플 관계자들이 경기 안산시 라성종합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터넷, 대형마트에 밀려 씨름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6년 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에 아픔이 있는 안산시장은 사고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년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직접 구입하고 나눔 박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를 얼어붙게 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세월호와 함께 절망에 깔아앉는 그러한 시간을 맞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 되어서 시장 살리기 운동에 함께해서 안산 지역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섬김에 상인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역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산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안산에 있는 시장을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재래시장 곳곳을 돌며 직접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거 3개 주세요. 3개. 아이고, 이거 3만 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층들이 좀 아무래도 마트도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점차 좀 생명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교계의 섬김이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도록 한국교회의 도움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에 찾아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래 목회 포럼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공교회성 회복 운동의 일환인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고향교회 방문을 주보를 통해 광고하고 교회 방문 시 헌금을 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목회포럼 고명진 대표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은 한국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운동이라며 시골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사랑의 떡국 나눔은 21일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주안역, 서울역 등 경인 지역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나눔 현장에는 행복나눔 봉사단과 인천 기사선교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이 자리에서는 한 그릇의 떡국을 대접할 뿐이지만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7년 설립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무료 급식을 비롯해 국내외 소외계층의 식료품을 지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엔 교계 인물이 가짜뉴스를 이용해 선동하거나 분란을 조장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뉴스란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기사 형식처럼 구성해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 초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급격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무분별한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퍼지면서 교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교회 내에서 특히 확산되는 이유는 조작된 정보가 신앙과 접목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사나 언론사가 팩트체크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가짜뉴스가 저는 근절이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뉴스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해도 타인에게 섣불리 전달해선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퍼나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할지 아니면 해를 끼칠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교회협의회가 34개 단체와 연대해 준비 중인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심코 전달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80여일,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편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금융위의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금융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통을 활용해 주식 영업을 본격 개시할 경우 여타 증권사를 위협할 수 있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이용객이 1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내선 96만 6천 명, 국제선 29만 명 등 총 125만 6천 명이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짜별로는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7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는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편성해 추가 근무 인력 배치 등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22일 태국에서 호주와 챔피언십 준결승을 치러 후반 11분 김대원, 31분 이동경의 연속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오전 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한국은 1988년 서울대회부터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1948년 런던 대회, 1964년 도쿄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3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교계 연합기관들의 대통합이 전제 조건이며 4월 정기실행위원회 전 임시실행위를 열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기아성의 한기총 복귀권은 내부적인 의사가 아니라 한기총의 요청으로 논의가 된 사안이라며 한국교회가 먼저 연합기관의 대통합으로 하나 돼 국민을 묶어내는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권 주일학교 연합협의회는 신년교사 전문 강습회를 열고 교사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일교회와 거제교회에서 열린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시 세움받는 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 제1어린이집 원장 문정주 교수 등 12명의 강사들이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인호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닌 한 영혼이라며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신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총회 부흥사회가 22일 경기도시 흥시 꿈나무교회에서 제36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총회장 김종중 목사는 설교를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면 부흥 강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꿈나무교회 이성배 목사는 성도들을 깨우고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가족들을 위해 작년 11월 개원한 사이버 연수원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원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 어학과정을 비롯해 컴퓨터 프로그램과 경영관리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기감이 업무 협약을 맺은 교육 전문 기업 KG 에듀원에서 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매달 1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며 그 다음 달 1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